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5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4월 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병인년 계사월 기사일이 되겠고 일진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일간,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분석할 때는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기토일간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은 음토가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바로 기토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기토를 물상으로 표현을 하면 전원토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원토. 그리고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 쉽게 말하면 텃밭 같은 개념이고요. 그 안에는 화초라든가 곡식 같은 것이 이렇게 깻잎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양토가 있었죠. 양토인 무토가 있었는데 무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유를 할 때 고황토라고 해서 큰 산이라든가 대평원 같은 개념, 평야 같은 개념으로서 이렇게 푼다라고 했고요.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나 반대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건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무토라고 하는 것과 기토라고 하는 것이 서로 성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 무토는 큰 산이고 마른 땅이기 때문에 울체되고 적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무토일간은 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작은 텃밭 같은 기토에는 간목이라든가 관살인 목을 많이 보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기토는 수를 위주로 많이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되겠고, 해자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되 임묘진, 신유술인 춘추절에는 그 상황에 맞게 용신을 취용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기토가 태어난 월령이 4월이 되겠습니다. 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기토는 음토가 될 것이고 월지는 사화는 양화가 됩니다. 체음용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쓰죠. 본시 사화는 음이 되는 것이고 본시 오화라고 하는 것이 양이 되는 것인데 이 사화의 본기, 지장간을 보게 되면 본기가 바로 이 병화가 되는 것이고 오화의 본기는 뭐가 되죠?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화는 체양용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화는 체음용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양화로 쓰게 되죠. 그래서 기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만약 이걸 이제 정인격으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이렇게 육신으로 보면. 근데 이제 4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다 걸록하게 줄여서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이건 정인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등령했기 때문에 일간이 매우 왕하다. 무토 같았으면 당연히 간목을 위주로 취용했을 것이나 기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조후를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개수를 얻어서 4월에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주고 그 다음에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기토를 윤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사중에 있는 지장간 경금이 정관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상관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지를 먼저 연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죠. 사중에 있는 본기인 병화 투출되어 있습니다. 원한적인 뭐 정인격으로 봐도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정인격이냐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화가 왕한 4월에 병화 투출하게 되면 국세가 어떻게 된다? 조열해진다. 뜨겁고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일지에서는 다시 화왕절인 4월에 다시 사화를 봤습니다.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화다 하면 어떻게 됐다? 토는 마른다. 화다 토조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화왕 토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화가 많아지면 아무리 습토인 기토라 하더라도 땅이 마르게 되면 그 안에 심어져 있는 곡식이라든가 화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연지에서 인목을 이렇게 봤습니다. 인목은
수가 있으면 목으로서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목은 기토에 심어져 있는 화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화초가 말라서 화를 생하고 그 밭이라든가 그것은 더욱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다.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재성인 물을 넣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데 월간의 개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개수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혀 없죠.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돼요? 화가 왕하면 수는 말라버린다. 화왕, 수갈이 되죠. 화다토죠. 화왕수갈. 목은 목분비회라고도 표현하죠. 목이 불에 타서 제가 돼서 날아간다. 목분비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생시를 볼 때는 개수를 생해 줄 수 있는 인비를 이렇게 인성 또는 비견급제 아니야. 기토 입장에서는 식상이라든가 재성을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개수 입장이라고 하면 인성 또는 비견겁지가 되겠죠. 근데 항상 사주를 분석할 때는 일간을 위주로 사주를 분석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는 재성을 생해줄 수 있는 식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재성 자체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 4월생에 병화 투출되어 있으니 정인격으로 볼 수도 있겠고 걸록격에 준해서 신왕한 사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화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땅이 마른다라고 하는 뜻이고 목이 있는데 수가 없으면 나무도 불에 타서 재가 될 뿐이고 수가 있는데 뿌리가 없으면 수도 화가 왕하면 고갈돼서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 생시에서는 식상이라든가 또는 재성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를 얻어서 이 자수에 개수가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괜찮지 않습니까? 단 요즘 아쉬운 게 자수에 뿌리 둔 개수라 하더라도 이거는 화가 굉장히 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기가 좀 부족한 걸로 볼 수가 있겠고 당연히 운은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단 요때 이제 사해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사회충이 돼 있고 기에 대한 때 사회충, 정에 대한 때 사회충, 남자의 경우 기에, 여명의 경우에는 정에 대한 때 사회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간목이기도 하고 탐합하는 것도 이것도 썩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을축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자수가 아닌 축토죠. 토입니다. 토. 축토는 토인데 얘는 어떤 토? 토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간신히 이렇게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뜨거운 열기를 습토니까 약간 열기를 흡수해서 조금은 기온은 낮춰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수가 이렇게 충분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또 한 가지 애매한 것 을목 투출돼서 이 을목은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기토의 잡초가 무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수가 뿌리가 전혀 없죠. 그러면 완전 건조한 그런 구조. 정묘시도 마찬가지 수가 없어서 기토가 말라서 말르면 어떻게 돼? 한전이 된다 그죠? 거북이 껍질처럼 쩍쩍쩍쩍 갈라지고 물기가 전혀 없으니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그런 곡식이라든가 화초 등등이 다 말라 버렸다. 이 한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물 한자의 밭전자예요. 가물어서 바싹 말라버린 그런 논밭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토를 얻어서 계속 여기 간신히 뿌리를 두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다? 무토가 개수로 날려버렸다. 그래서 이거 무토 투출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기사 경호신미시 기사시는 수가 매우 부족한 거고 경호시는 모양새는 뭐냐면 상관생지하는 이런 모양새인데 물론 이 경금이라고 하는 사회 통근이 됩니다만은 화가 왕하면 화왕 금용이 되는 것이고 저 금이 녹아버리죠. 화다 수갈이 되는 것이고 기토는 말라버릴 것이고 나무는 목분비할 것이다. 이것도 수기가 부족하니 운은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신미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이제 임신시는 이제 요거는 신금이 사와 얘를 끌어당깁니다. 이거 인사신 사명으로 보시 마시고 이건 사신 합이 돼서 수의 기운이 살아난다라고 보여지고 임계수가 신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수가 좀 충분하다. 오히려 임수 투출되게 되면은 기토 입장에서는 사수동료가 될 수 있고 이걸 기토 타김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고요. 수가 이거는 좀 임수 때문에 좀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생시가 개유시죠. 사유 해금에 개수 2개면 제 아무리 4월에 이렇게 화가 왕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해갈이 될 수 있다. 갑술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수가 부족한 것이고 을해시 같은 경우는 해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사해충이 되는 것이 좋게 볼 수는 없겠다. 그래서 수를 볼 수 있는 것은
것은 어디? 여기 갑자시, 을축시, 무진시 이건 암장된 것까지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수를 볼 수 수를 보는 것으로 보겠으나 여기 을해시는 보다 사이축이 돼서 선택할 수가 없겠고 을축시는 수가 매우 부족한 것에다가 을목칠살 투철되어 있으니 이렇게 좋게 볼 수 없습니다. 무진시는 진토를 얻은 것은 그럭저럭 이해할 수 있겠지만 무토가 개수를 파는 것 또한 이것도 좋게 볼 수는 없겠고 갑자시는 나쁘질 않으네. 이제 간목하고 기토하고 이렇게 탐합하는 것이 좀 좋지 못해요. 약간 탁기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임신계유시가 아무래도 가장 합리적인 생시인데 임신시는 오히려 임수가 투출돼서 기토가 어떻게 돼 사수동료가 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오히려 둘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데 그래도 임신시보다는 계유시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